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서초동 촛불 집회가 9차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집회의 제목은 최후 통첩, 그리고 참가자들은 We will be back,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11월 말까지 서초동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서초동 집회가 예를 들어서 관제대문이 동원된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국민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좌파 성향의 주최 측, 이 단체의 기획력, 조직력, 이런 것은 뛰어나지만 집회 전체가 동원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지방에서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저는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스스로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전제로 그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보편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며 비역사적인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후 통첩이라고, 최후 통첩이란 말은 대단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대단히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 통첩은 사실상 전쟁이나 또는 또 다른 액션의 선포 이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저항을 한다면 다시 모이고 다시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것이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는 문제, 이러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덜커덩거리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사 결과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로 거의 다 드러난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서울대 인턴 허위, 표창장 허위, 장학금 싹쓸이, 사모펀드에 깊숙이 개입된 것, 웅동학원을 중심으로 한 비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서초동에서 외쳐도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이런 상세한 조건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민심이 저는 또 한 번 상당 부분 분노의 여동을 칠 걸로 봅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조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현재 서초동과 광화문에도 가지 않고 중간에서 사태의 추이, 어떤 팩트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중간지대의 국민들, 침묵하는 다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내가 판단할 때가 됐구나. 내년 4월 투표장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내가 결심을 할 때가 됐구나라는 이런 시점이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두 번째, 만의 사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과 권력, 언론이 결탁을 해서 조국 가족이라고 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탈탈 털고 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사냥도 있습니까? 조국이 국민들에게 공개 소환을 금지하는 이런 공보준칙, 검찰의 이런 존축의 개정은 분명히 자기 가족 수사 이후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이 그런
그런 새로운 변경의 첫 번째 해당제가 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정경심이. 아직도 국민들은 정경심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동생.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서 거짓말로 영장 심사 연기를 신청을 했고 서초동 촛불 집회의 압력을 받아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어떻게 검찰의 제2차 청구를 빠져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이 받은 불구속이라고는 특히 뇌물을 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병실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녀 사냥도 있습니까? 그동안 힘없는 서민들만 수사했다고요? 아니, 대통령의 아들들을 전부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재벌 회장들을 수사를 해서 비자금에 관한 진실과 비리를 파헤친 곳이 누굽니까? 검찰의 대검 중수부가 나름대로 일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회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서초동 촛불의 참가자들이 비판을 하는 윤석열도 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헤칠 때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벌여서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 특검 수사의 발판이 됐던 사실, 이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또는 대통령들의 아들들까지 구속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선거 자금을 파헤쳐서 정권을 요동치게 만든 검찰인데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아니 힘없는 서민만 수사했다고요? 이런 논리적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검찰 개혁을 주창을 했습니다. 저는 촛불 참가자들에게 묻습니다. 조국 가족이 억울한 정도라면 이재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등등을 포함을 해서 억울한 수사를 받아서 투신한 사람들의 이 한은 조국 가족의 10배는 될 겁니다. 그럴 때 왜 촛불은 침묵했습니까? 자, 촛불은 또 노무현을 얘기했습니다. 노무현도 이러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이 노무현 투신 직후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자신 몰래 부인과 가족이 640만 달러라는 뇌물을 받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그 충격의 공황장애와 거의 아노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논두렁시계라는 것은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박연차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았고 이것을 바깥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이 검찰에서 다 진술한 내용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촛불 참가자 여러분,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식과 합리, 국회의 검증, 그리고 검찰의 어떤 범법 수사 이런 것에 제약이 되게 마련입니다. 범법 혐의자를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왕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초동 참가자 여러분,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언론개혁이라고? 그러면 친정부 보도에는 왜 침묵을 했습니까? 집권 초기에 완전히 좌평한 인사들을 앵커로 세우고 서울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시청료로 마구잡이로 친정부,
친정부 성향의 불공정 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침묵했습니까? 언론이 비리를 파헤치는 본연의 임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종 경쟁을 벌이고 세세하게 보도를 하는 조중동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의 보도 행태야말로 보도 자세야말로 언론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들을 개혁을 하고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된다고 주장이 말이 됩니까? 이상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황교익 칼럼니스트, 노정열 개그맨, 가수 이은미, 소설가 이회수, 교수 김민웅,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는 정말 이제 그런 논리를 보여준다면 만약에 그들의 말이 옳다면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